안녕하세요. 대세를 아는 여자 오르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우리 시장의 대세,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세만 알아도 절반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장의 지난주의 대세, 그리고 이번 주 장의 대세가 될 흐름을 아신다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셨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오르진이와 함께 대세를 찾으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핫 섹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주 핫했던 sek터 중에 첫 번째, 테스형과 발음이 비슷한 테슬라 관련주였죠. 테슬라 관련주로 구분되었던 지니뮤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뮤직은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특히나 KT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지니뮤직, 나 KT 사용하고 있고 잘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테슬라랑 관련이 있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지니뮤직의 경우 KT의 계열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테슬라랑 연관이 되었느냐? KT가 이달 중에 테슬라 그 자동차 모델에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적용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시장에 스멀스멀 퍼지면서 지난주에 지니뮤직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KT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직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된다. 와, 이 테슬라의 모델에 우리 그 지니뮤직이 들어간다. 대략 지금 한국 내에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 추이를 미루어 봤을 때 약 한 15,000명 정도의 신규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니뮤직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테슬라를 그야말로 몰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입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신규 가입 받게 되면 이 정도 15,000명 이상의 고객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봐야 됩니다. 무언가 좋은 호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재료 소멸 혹은 악재가 있지는 않은지 투자 전에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시점이 2017년입니다. 약 4년 전인데 국내 진출 이후에 국내 컨텐츠보다는 해외 컨텐츠 탑재에 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과연 우리 국내 컨텐츠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인지 아직은 좀 비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개 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지니뮤직의 컨텐츠 관련된 기회는 또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완성차와의 협업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70, 예쁘더라고요. 네, 그 GV70에 이 지니뮤직 서비스가 탑재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현대차랑 일단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다른 모델들이 나왔을 때 지니뮤직이 추가로 탑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와의 협업이 됐을 때 혹은 안 됐을 때 하지만 기회는 있다. 이런 순서대로 지니뮤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차트와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뮤직의 차트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핫섹터였던 부분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자, 장대 양봉 길게 그려내고 있고요. 거래량 역시 터져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5,300원, 그러니까 그 장대 양봉,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시작된 그 시초가라고 할 수 있죠. 5,3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재료 소멸 관점에서 5,300원 벗어나는지 보셔야겠고, 신규로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호재가 살아있으니 한번 매수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5,300원을 1차 목표 접근선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만약에 나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5,000원 초반대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5,000원 선으로 한번 2차 지지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00원. 그 다음에는 5,000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로 할 것인가. 사실 거의 1월 15일에 6,370원까지 튀어오른 그야말로 끼를 보여줬기 때문에 무언가 본격적으로 정말 테슬라랑 협업이 이루어진다라던가 호재가 발표됐을 때 다시 한번 튀어오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자는 입장에서 자, 목표가는 제가 이전 장대 양봉의 종가였던 5,770원, 약 5,80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뮤직. 사실 그 작년에 컨텐츠 관련 또 호재로도 좀 주목을 받았던 예가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테슬라와의 이슈로 지난주에 핫섹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목표가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기존 보유자분이시건 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시건 좋은 결과로 이 지니뮤직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섹터로 지니뮤직 함께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요즘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치 테마주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주자가 바뀔 뿐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핫해진 요즘인데요. 지난주에도 핫섹터로 정치 관련주 하나 떠올랐습니다. 자, 그동안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주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면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밥솥 하면 또 이 종목입니다. PN풍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PN풍년. 사실은 본연의 사업으로 떠올랐다기보다는 정치 테마주로 떠올랐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주식 투자한 지 조금 되신 분이라면 저 오르지니님 그 PN풍년 안희정 전 지사 관련주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에는 안희정 전 지사 관련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요. 이 PN풍년의 본사가 충남 예산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고향도 물론 충북 음성이긴 합니다만 같은 충청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네, 김동연 관련주로 조금씩 변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경영진 중에서 동사의 경영진 중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와 고등학교 동문이 있다.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안희정 관련주라기보다는 김동연 관련주로서 좀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N풍년이 이렇게 오른 이유, 물론 밥솥 사업도 이 본연의 종목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정치 테마로 오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본연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재무 상태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2020년 들어서서 1분기 적자 기록했다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이 호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살짝 미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호재라기보다는 테마 이슈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뒷받침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대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추이는 상당히 크게 변동을 나타냈다. 자, 보시면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부터 정치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자,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올 때 장대 양봉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작년 7월, 작년 8월 이렇게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주가가 급등하고 반짝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포인트.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빠집니다. 자,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상당히 그 흐름이 짧고 급격하게 나타난 흐름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8%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제가 또 추가로 하나 보여드릴 것이 전일 대비해서 등락률을 보시면 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락률로 보셨을 때
지금 하락률이 급격하게로 상위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테마주의 특성을 좀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빠른 상승과 그리고 급락 역시 동반된다라는 점을 정치 테마주 보실 때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전에도 그러한 정치적인 테마에 의해서 급등 혹은 급락을 경험했던 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15년 또 정치 테마 이슈로 있었을 때 한번 또 부각을 받았던 부분. 자, 급등과 급락, 또 급등과 급락. 몇 년 전에도 확인이 됐었죠. 이런 끼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약 6년, 7년여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테마주의 이름을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말씀드릴 때 제가 늘 짝꿍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매수 들어가셨으면 매도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추가 상승 여력을 보시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료가 살아있고 그 모멘텀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 테마주의 경우에는 떨어질 때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과감한 매도가 성공 투자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지난주 핫섹터 두 가지 순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섹터가 살아남을 것이냐, 어떤 섹터가 강자로 떠오를 것이냐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대세 이렇게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보시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테마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떠오르는 그런 테마입니다. 자, 탄소 배출권 관련주.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환경 오염의 또 주 원인으로 꼽히는 6대 온실가스의 그러한 또 배출량을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요. 또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하죠.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사업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피할 수 없는 또 그런 업종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탄소 배출권의 시세가 나날이 오르면서 탄소 배출권 테마에 있는 관련 종목들이 자, 관련 테마가 돌아올 때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의 추이인데요. 자,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그만큼 급등하고 있고 파리기후 협약의 그런 추이들 그리고 1차, 2차 거쳐서 지금 3차 지금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탄소 배출권의 그런 거래 시기 등에 따라서도 이 관련 테마의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테마에 포함된 종목을 계속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KC코트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코트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주식 종목들 중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자, 하지만 KC코트렐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국내 유일하게 탄소 포집과 저장까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무언가 희소성 있는 기술, 희소성 있는 무언가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 개별 종목에 있어서 또 주가가 상승할 때 조금 더 그 동력을 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KC코트렐의 경우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차트 추이를 보면서 좀 재무적인 부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면 올 연말 되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또 파리기후 협약 관련된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탄소 배출권 테마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방 지지선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에 있어서는 약간 좀 박스권 만들어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하방 지지선이 우상향하고 약 10,000원대에서 정착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부근, 이 11,000원 부근이 새로운 하방지 시선이 될지는 다시 한번 반등과 조정을 되풀이했을 때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타점에서 한번 보시겠다라고 했을 때 뭐 만약에 지금 탄소 배출권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1,000원대 접근하시고 이 1,500원대 약 만 원 중반대를 이탈했을 때는 한번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손절선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장투로 보겠다. 나는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조금 더 좋은 타점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미 2번 정도 시세에서 힌트를 준 10,000원 선을 잡고 접근하시는 것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KC코트렐의 재무추이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반대로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는 적자로 돌아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또 본연의 사업, 그런 호재에 있어서도 좀 같이 참고를 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실적이 다소 좀 주춤한데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사라졌을 때, 사업과 별개의 모멘텀이 사라졌을 때 그러한 또 주가가 내려가는 속도 또한 빠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차트를 보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C코트렐 하지만 국내 유일의 기술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탄소 배출권 테마가 돌아왔을 때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핫할 것으로 전망되는 KC코트렐 탄소 배출권 관련주 함께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핫할 예정인 종목들 한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 하면 택배 관련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한진이란 종목이 다소 좀 조용했습니다. 연말부터 뭐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계속 랠리를 거듭하는 동안 이 한진의 주가 흐름은 사실 그에 조금 못 미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아직은 좀 들썩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택배 관련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조금씩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제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다른 택배 관련 종목들도 있지만 한진이라는 종목을 특별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진의 차트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한진 종목 보고 계시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어떠한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랠리를 거듭하는 동안 자, 보실까요?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그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자, 그동안 코스피의 경우에는 엄청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오늘은 일간 차트를 좀 보고 계시고, 네. 지금 3,000대를 넘어서면서 그 이전에는 잠시만요. 제가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코스피가 랠리를 거듭하는 동안 한진의 주가는 거의 10월 말과 12월 말을 비교해도 거의 완만하게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택배 관련 테마라든지 또 관련 종목들의 상승 추이에 비해서는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진이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상승 동력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청산가치 영역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한진이라는 종목이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자, 보시면 자, 자본 총계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총수로 한번 나눠보면 청산가치 영역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네, 주식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약 7만 원대로 계산이 되는데 아직 주가는 45,000원, 4만 원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무언가 택배 업계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개별 종목에 다른 악재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아직까지는 이 한진이란 종목 다소 상대적 저평가 종목으로서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재무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재무 차트로 오셔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진다라는 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9년도의 매출 보시면 약 지금 한 200 중반대, 200 초반대, 약 한 700억 좀 상회하는 수준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벌써 20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만 19년도의 영업이익을 거의 비슷하게 달성해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20년 전체의 영업이익이 19년도의 영업이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영익률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재무 상태 지금까지로는 양호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청산가치 영역보다 밑돌고 있고요. 자, 택배라는 테마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수요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유지되면 유지됐지 감소될 만한 추이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한진이라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진이라는 종목 또 모멘텀에 있어서 집중해 볼 또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요. 아까 살짝 짚어드렸지만 지금 설 연휴가 약 2,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그것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우르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대면이 아닌 비대면. 자, 비대면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택배를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택배 수요가 유효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장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 지금 택배 기사분들의 지금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택배 단가가 그동안 너무 낮았다.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택배 단가가 너무 낮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택배 단가의 인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 단가가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실적이나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 지금도 이미 19년도에 비해서 20년 올랐지만 조금 더 호조세를 예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면 한진이란 종목 지금 접근하는 것도 매수 타이밍으로서 유효해 보입니다. 자, 지금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유효하다. 하지만 한 44,000원 부근에서는 정말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짧게는 설 연휴 직전까지 그리고 좀 장투로 보실 경우에는 이 택배 단가의 인상 추이를 보시면서 한진이란 종목 가져가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재무 상태의 변화 그리고 또 택배 관련돼서 지금 뭐 과열 경쟁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수적인 부분도 함께 챙겨 가시면서 한진이란 종목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핫했던 종목 그리고 찐으로 이번 주에 강세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대세를 알면요. 주식의 흐름이 보이고요. 주식의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자, 오르지니의 올라올라와 함께 지난주의 대세 그리고 이번 주의 핫섹터 짚어보시면서요. 정리가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자, 조댓구, 좋아요, 댓글, 네, 그리고 구독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지니의 올라올라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